교재 한번 해볼래? 오늘은 노트 꺼내가지고 7, 8에 적는 거 적어내. 교재는 어디 펴냐면 9페이지 펴고. 노트에는 비문 아파트에 대한 게 적습니다. 빨간 줄은 주제문이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주제문의 위치가 어디인가 따라서 문단이 저렇게 구성된다. 오늘 지금 수업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은석이도 필요하면 날 복습할 때 가라고. 나중에 오늘 해놓고 이거는 오늘도 수능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 수업 시간 했던 거를 수능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 계속 그런 거 생각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했다. 어떻게 푸는지 알고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변하지 않는 1등급이 나와.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너 지금 푸는 문제 갖고 대학 가는 게 아니니까, 그지? 수능을 어떻게 풀지를 계속 그 고민해라. 그리고 교육청 모의 가서는 수능하고 조금 결이 다르대. 왜냐면 일선 교사 쌤들이 만드는 문제라서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는 이 사람들 가다 놓고 시험 문제 출제하거든. 호텔에다가 몇 개월씩 가다 놓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문제 퀄리티가 좀 달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계속 그 고민하고. 내일 뭐 영하 6도까지 내 떨어진다 조심해라. 그 독감 무슨 독감 장난 아니던데. 자, 주제문이 대가리에 있으면 뭐라고? 무슨 식? 두괄식. 꼬리에 있으면? 가운데 있으면? 양쪽에 있으면? 달랑마다 다 있으면? 병렬식이란다. 그게 그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일단 하나씩 볼게. 8페이지부터. 요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너가 읽어봐라. 그 두꺼운 글씨 되어 있는 게 주제문이다. 주제문 위치가 표시해놓은 거 해놓은 거 보면 알겠지? 문단마다. 그럼 읽어보면 알 거고. 열거식만 볼게. 9페이지에 5번. 열거식이 저기는 병렬식이다. 보통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겠지? 예문이 필요한 사람은 나중에 집에 가면서 만약에 너 그 지금 필기해놓은 데다가 뭐 내용을 나중에 다시 보기 쉽게 하려면 요거 갖다 복사해가면 되잖아. 복사해갖고 오래가 붙여놨으면 되거든. 뭔 이해됐지? 필요하면 가면서 복사해달라 해라. 자, 오늘 핵심은 9쪽부터 11쪽에 있는 내용 그거 다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할 겁니다. 이건 암기해야 돼. 전부 다 기초 개념이라서 고등학교 올라가도 안 가르친다 이거는. 그래서 순서대로 페이지 바꿔, 노트 페이지 바꿔서 위에 컴사를 이렇게 적어.
서술상 특징 파악 또는 논지 전개 방식 파악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 서술상 특징 파악하면 글의 종류가 설명문이란 뜻이다. 논지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논설문이 글의 종류란 뜻이야. 쉽게 말하면 논지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논지라고 불러. 그러면 글을 안 읽어도 이거는 논설문이겠네, 설명문이겠네 판단이 가능하겠지. 얼추 설명문이 많다 수능은 논설문보다는. 왜냐하면 논설문은 주관적이라서 답이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보를 전달해 주는 글이 대다수다. 수능은 설명문이 대다수다라고 생각하고 문학 시간에 이것도 비슷한 거 또 배울 거야. 이거는 비문학에서 이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돼. 문학에서는 표현상 특징 파악으로 문제를 낸다. 서술상 특징 파악으로 내기도 하고. 이거는 문학생이 따로 정리해 줄 건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노트에다 정리해라. 지금 내가 오늘은 1번부터 한 14번까지 정리해 줄 거야. 너 교재는 몇 번까지 있노? 11쪽 봐봐. 몇 번까지 있노? 10번까지 있나? 네. 그래서 한 14번까지 정리해 줄 건데 그 정도 알면은 수능 문제 쉽게 풀어. 요거를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요것만 알면 된다. 한두 문제 풀기 위해서 하는 짓이다. 내신 할 때도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는데 자주 나오니까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1번이 뭐고? 정의가 정의 맞나? 네. 자, 정의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예문을 통해서 하게 되죠. 조건을 설명해 줄게. 느리게 적어 느리게. 그럼 바짝 적지 말고. 보기 힘들어 나중에. 조건 나서 내가 설명해 줄게.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걸 뭘 100%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라. 그러고 복습을 자주 해. 노트 보면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면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생님 됐나? 네. 자 보시오. 다른 건 몰라도 문학을 지금 정의했다. 이제 자 문학은 언어로 된 예술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 문학은까지는 정의를 당한다 해서 피정의항이라고 부른다. 뒤에 거는 정의를 하는 항목이라서 정의항이라고. 이 용어는 몰라도 돼. 하나만 기억해라. 문학이 큰 개념이야, 예술이 큰 개념이야. 예술. 조비시에 필기했잖아 노트에다가. 예술은 연극, 영화, 예술, 문학 여러 가지 있다 그랬지. 종 개념이 따라가는 개념이다. 유 개념이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정의할 때는 무조건 정의항에 있는 유 개념이 피정의항에 있는 종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이해됐나? 뒤에 애가 앞에 애를 포함하고 있어야지 올바른 정의가 된다. 예를 들어서 문학은 언어로 된 소설이다 하면 잘못된 정의란 말이야. 보통 수능에서는 개념을 정의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가로 아래 저렇게 적어놨지. 개념을 정의한다 이렇게 말한다. 2번은 뭐고? 이거는 그 책에 있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그림대로 해.
저는 사람을 색깔별로 나눴다잉. 인종별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은 사람이다. 사람에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있다. 보통은 저 두 개를 구별 안 하고 분류를 하는데 수능은 쟤들을 구별해서 문제를 출제해. 그래서 작은 걸 큰 거로 모으면 뭘 한다고? 분류를 하고 큰 거를 작은 걸로 나누는 걸 구분이라 한다잉. 구별하겠지? 분자가 나눌 분자인 거 생각하면 되잖아. 나눈 걸 모으면 분류다잉. 큰 거를 은성아 가운데 사람 적어야지. 큰 거를 작은 걸로 종류별로 나누는 걸 구분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류나 구분은 어떻게 나누는 거라고? 종류별로 나누는 거다. 종류별로 나누는 거다. 이걸 왜 그렇게 내가 얘기하냐면 분석하고도 헷갈려 해서. 분석은 뭐게? 야, 영어 단어 한번 해보자. 분류하다. 영어로 뭐라노? 클래시파이를 하지. 분석은 아닐 것 같지 않나? 발음이. 애널은 조심해야 되는 집 녹화하고 있다. 분석은 영어로 뭐라노? 클래시파이를 했고 분석은 어널리시스라지. 어널리시스. 큰일 날 뻔했네. 자, 큰일 났다. 자, 다시 얘는 어떻게 나누는 거라고? 종류별로 나누는 거고. 얘는 뭐? be consist of다. 뭐? 구성 요소로 쪼개는 거다. 구성 요소로 쪼개는 거다. 분석은. 그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시계를 분류해봐. 어떻게 나뉘노? 조침, 분침, 시침. 분류해라고. 분류. 손목시계, 벽시계, 디지털 시계 등등 종류별로 이렇게 나눈 게 분류다잉. 분석가 문제 된다고? 시침, 분침, 초침, 태엽 이렇게 나눈 게 분석이 돼. 구별하겠지? 사람을 분류해봐. 이거 말고 다른 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 되고. 사람을 분석하면 어찌 되노? 머리, 몸, 그래, 머리, 가슴, 배, 내장 뭐 이렇게 분해하는 거다. 차이 구별하겠지? 분류는 종류별로 나누는 거고 분석은 분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집 던지면 된다. 응? 토막 살이한다 생각하면 된다. 그게 분석이다. 분류는 종류로 나누고. 겁나 헷갈려 이게 나중에 시험 치면은. 고2 때 나온다. 너가 내신할 때는. 근데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줘. 그 미리 알아놔라. 하나 더 까면 내가 역을 막 시의 3요소, 소설의 3요소 지금 하고 있지. 문학 시간에. 그거는 뭐고? 시의 3요소가 뭐고? 주제, 운율. 와, 나는 사람 아니다. 주제, 심상. 주제, 운율, 심상. 아, 이걸 모르면 수능을 못 보내. 수능에 물어본 게 걔네들이야. 네. 주제, 운율. 소설의 3요소는 주제 아니 그거 진짜 안 나왔어요. 안 배웠나지? 진짜 안 나왔어요. 아직 심한. 중1 때 배웠다 너 거.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배웠다. 구성의 3요소를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배웠고. 중1 때 했다. 근데 시험도 쳤을 건데. 시험은 안 칠 수도 있겠네. 다시 3요소를 물어보면 항상 대답해야 되는 게 주제 먼저 대답해야 돼. 우리도 항상 찾는 게 뭐였노? 초중고 계속 시험 공부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배운 거라고 주제 먼저 배우지. 주제를 항상 마지막에 확인하잖아. 이 글의 주제가 뭔지.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응? 주제가 제일 중요하잖아 결국. 근데 수능에는 시는 전문이 나오는데 소설은 전문이 안 나오잖아. 주제 파악이 안 돼. 그래서 뭐가 존재하게? 보기가 존재해. 수능칠 모의고사 볼 때는 보기가 있는 이유다. 보기대로 해석하라고. 그래서 문학이 쉬워. 보기대로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니까. 비문학 근데 윗글을 다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게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자, 다시 그럼 시의 3요소는 뭐겠노? 분류가 분석이가. 시의 3요소는 뭐일 것 같노?
내가 헷갈린데 했잖아. 다음에 보면 또 모른다니까. 시의 3요소를 했잖아. 구성 요소 분석이다. 쉽지 않네요. 아니야 쉬워. 생각을 좀 머리를 깨야 돼 이 사람들아. 중학교 때처럼 뭐 암기해갖고 수능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요소라 했잖아 선생님. 그래서 그럼 시를 분류하면 어찌 되게? 누구 시를 분류한 것도 배웠다 중학교 때. 시를 종류별로 나눠봐. 뭐 있노? 아는데. 현대식 고전시. 현대시가 고전시가 또 분류가 될 수 있고 또 서정시 서정시, 서가 응? 서정시 한 개밖에 모르지 않나 너? 서정시, 서사시, 극시 뭐 여러 개 또 있거든. 정형시, 자유시도 있고. 그게 분류다. 네. 적어놔 혹시 모르니까. 시를 분류하면 어떻게? 현대시, 고전시로 나눌 수도 있고. 그게 분류다. 분석은 뭐라고? 주제 운율 심사. 그게 분석이라고. 소설도 똑같을 거 아이가. 현대 고전 하면 현대 소설 고전 소설 하면 분류고. 응?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하면은 현대 소설의 3요소란 말이야. 이게. 이해됐어? 종류별로 나눈다 생각한다. 자, 하나 더 해보자. 행성이 뭔지는 아나? 네. 행성이 뭐고 정의해봐. 1번 정의해봐. 행성은 움직이는 별 아이가. 그래요? 아니 과학적 용어를 물어보는 거다 너한테. 항성 주위를 도는 항성주를 도는 별 별. 항성은 뭔데? 스스로 비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네가 방금 정의했잖아. 그럼 행성의 종류를 봐. 행성을 분류해봐. 네, 행성과 외행성. 그렇게 분류할 수 있나? 자 그럼 지구를 분석해봐. 네, 핵, 외핵, 멘틀, 멘틀, 지각. 그게 분석이고 분류다. 구별하겠지? 네. 과학책에 많이 나와 이게. 너 과학책 생각해보면 알잖아. 과학책에 나온 애들이 분류나 분석이 많아.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 읽을 때도 제가 나온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억해놔야 돼. 근데 수능은 아까 말했지만 이 두 단어 분류랑 구분을 구별한댔다. 내가 수능문제 보여주면 알겠지만 두 개를 구별하니까 구별해서 기억해라. 보통은 뭉뚱그려서 분류라 그래. 근데 수능은 두 개를 구별해 이 용어를. 교육청은 구별 안 하던데 수능은 구별하니까 기억해놓고. 다음 거 뭐고? 3번 예시가. 예시는 실제 뭐 찾으면 되겠노? 뭐 들어 설명하는 방법.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 접속어 3개만 기억한다 얘는. 가령 예컨대 너 영어 공부할 때 하잖아.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거 나오면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그지? 예를 드는 이유는 뭐겠어? 가령 예컨대 예를 들어 저런 접속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어려운 거 쉽게 설명하려고. 예, 보통은 제 앞문장이 주제문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앞문장이 보통 주제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에 해당하는 표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앞문장이 주제문인 경우가 많다. 100%는 아니다. 판단할 때 저 접속어로 판단하는 습관을 가져. 접속어 나면 어떻게 표시? 네모로 표시하라 했다. 그래서 자, 예시 다음 뭐고? 분석 묘사 분석 나왔나? 분석은 듣고 이제 묘사. 묘사. 묘사는 대상을 어떻게 설명하는 방법? 구체적. 그 구체적이 않잖아. 그림 그리듯이.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는 방법이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한테 사랑에 빠질 때 이런 장면들이 많이 묘사돼. 긴 머리카락, 오똑한 콧날, 사슴 같은 눈망울. 이딴 게 다 묘사다. 썩은 묘사긴 하지만 주로 저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는 방법을 묘사라고 부른다. 이거는 비문학에서는 잘 안 나오고 문학에 많이 나와. 근데 나올 때도 있으니까 옛날에 한번 나왔던 97년도, 96년도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 다음 뭐고? 유추. 유추는 너 수업 시간에 해줬는데 기억나나? 첫 시간에 해줬는데 이거
비유점이가 비유가 뭐라? 원관념, 공간념을 보조관념, 보조관념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식을 비유라 했지? 네. 유추는 비유랑 유추랑 헷갈리다 했다 쌤이. 얘는 상황의 유사성이라 했어. 비유는 뭐의 유사성? 형태가 닮아야 된다. 네. 형태적 유사성. 뭐뭐 같이 뭐뭐처럼 한 데서 무조건 직유법이라 하면 안 되나 했습니다. 그지? 유추하고 구별하라. 비유는 형태가 닮아야 되고 유추는 상황이 닮아야 된다. 예문 한번 적어볼까? 지금 칸이 모자란데 유추 밑에다가 예를 하면 인생은 등산과 같다. 적어볼까? 유추 밑에다가 인생은 등산과 같다. 너 중학교 때라면 뭐뭐 같다 했으니까 직유법이라 생각이 쉽잖아. 인생하고 등산은 형태가 닮은 게 아니고 뭐가 닮은 거?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다. 이런 상황이 닮았다. 그제? 그래서 뭐라고? 유추, 유추라고 부른다. 비유가 아니고 유추라고 부른다. 7번. 7번은 뭐고? 비교가 되죠. 비교되죠. 그건 쉬운 거네. 이 두 단어도 구별해야 돼. 둘 다 설명하는 방식인데 비교는 공통점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대조는 차이점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대조 같은 경우는 이런 접속어가 나와. 뭐 반면, 그러나, 하지만 이런 역접의 접속어가 많이 제시된다. 이게 대조의 읽어보면 알겠지. 그럼 대조는 선생님 첫 시간에 설명했던 뭐랑 비슷한 거 같노? 중심하지하고 보조하지의 차이점을 물을 때 보통 이렇게 설명 많이 한다. 그치요? 외우면 제일 좋고 못 외우더라도 이 문장 보고 다른 말로 바꿀 줄 알면 된다. 나중에 문제 보여줄 테니까. 자, 8번. 8번은 뭐고? 서사는 넘어가자. 서사는 소설할 때 나올 거라서. 과정, 맞아. 실제 고1 모의고사에 핵융합, 핵분열 관련한 제시문이 출제된 적이 있거든. 당시 아들 다 버렸었는데 이 문제는. 과정이 나오면 애들이 많이 어려워요. 복잡하니까 과학적 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배경 지식으로 문제 푸는 거 아니다. 이 수능 국어는 지구과학, 생물, 물리, 화학 다 나온다. 수능 국어에. 근데 그거 몰라도 풀 수 있다.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돼. 근데 이거는 번호를 매기가면서 읽어야 돼. 나중에 과정 파악하는 문제 푸는 거 가르쳐 줄 테니까 이런 지문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과정 밑에는 뭐 있노? 인거, 다시 과정은 뭐뭐 하는 방법이다. 내가 수고로 적어놓은 거고. 인과 인과는 말 그대로 무엇과 무엇의 관계? 원인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겠지. 이번에 가르쳐줬던 접속어 잘 생각해보자. 수학하고 똑같아. 비문학은. 어문학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수능 문제를 풀 때 기준이 생긴다. 공부할 때.
쌤은 원인에 해당한 걸 이렇게 가르친다. P라고 가르친다. 전제라고도 하고 이 접속어 뒤에 게 뭐 Q라고 한다. 그래서 쌤은 문장을 따로 표시 안 하고 문장을 안 읽어도 돼. 저거는 묶어서 P라고 표시하고 접속어 뒤에 거는 Q라고 정리하면 돼. 저 접속어 뒤에 있는 Q에 해당하는 게 뭐겠노? 너 수학으로 따지면 이게 뭐야? 땡땡땡이잖아. 이게 해라고 생각하면은 국어에서는 얘가 주제문에 해당한다 생각하면 돼. 얘는 뭐? 너 그 땡땡땡 앞에 적는 모든 것들이야. 뭐뭐 때문에 근거 또는 원인, 조건 등등 여러 가지 말로 풀이됩니다. 수능에서 묻는 게 P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온대.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이야. Q의 전제로 적절한 것은 P를 안 내놓고 찾아라 이렇게 내거든. 요걸 많이 어려워해 애들이. 너 영어도 영어 지문 풀어본 적 있지? 모의고사. 그거 보면은 빈칸 추론 문제 있잖아. 그것도 저렇게 풀 수 있다. 저거 할 줄 알면 영어 독해할 때도 써먹어 봐 나중에. 다음 10번은 뭐죠? 여기는 이게 붙이는 끝이가 요소 추가를 좀 할까? 삼 년 전에 고1 모의고사에 저 문제 나왔는데 다 틀렸어요 애들. 정답률이 막 20% 정도밖에 안 됐다. 저 말이 뭔지 몰라갖고. 국사책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노? 저기 필기한 거 보니까 통시적으로 돼 있는 거 알겠지? 학교 시험 범위는 공시제. 고래면 고래, 조선이면 조선에 안티체트만 치잖아. 그 시기를 통째로 연구하는 걸 통시적 연구를 한다. 반대말 특정 시기만 연구한 걸 뭐라고? 공시적 연구라고 하고. 법이 구별하겠니? 그러니까 됐어? 됐어? 시기에 그러니까 시기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 그래서 이렇게 낼 수 있다. 수능에는 14세기, 15세기, 16세기 한번 그 통시다 그것도.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15세기 누구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그건 공시고. 잘 구별하겠지? 너 저번 시간에 최한기 안 했나 쌤하고? 했어요. 그건 통시적인 거잖아. 네. 그지? 조선 성리학자 18세기 홍대용 19세기 최한기 하면 통시적인 글이라. 이거 됐니? 자, 그다음에 너 영어 그 수거 공부할 때 그 맨 처음에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나오지. Generally speaking 하고 시작할 때 있잖아. 그럼 해석 어떻게 하지? 일반적으로. 그럼 그 다음에 항상 접속어 뭐가 오대? However, however나 but이 와. 왜? 그걸 통념이란다. 국어에서는 generally speaking하고 같은 게 이거야. 사람들은 흔히 보통 뭐뭐라고 여긴다. 혹은 말한다. 생각한다 등 얘가 나오면 통념이다. 그럼 이 뒤에 뭐 나온다고? 그러나 하지만 나는 그래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애들은 중요한 게 알겠지? 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게. 이게 뭐? 필자의 주장이다. 사람들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하고 여기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옛날에는 지구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생각했니? 옛날. 평평.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무슨 설이라 그래? 지동설? 지동설이라고 하나? 천동설이라 하나? 잘 모르나? 잘 몰라? 수능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거 천동설 지동설 모르나? 아 들어봤어요. 과학 관심이 없구나. 네. 코페르니쿠스는 아나? 네. 수능에 나왔는데 걔도 플라톤,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 얘기는 Y 시리즈 봐라. Y에도 있더라. 집에 Y 있지? 네. 버려라. 씨. 그 책을 보지 마라. 와. 이거 적었나? 네. 자 그러면 12번에서 이제부터는 요거 한다잉. 논지 전개 방식 한다. 네. 12번 회사 전개 방식. 이거는 너가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범위했을 거야. 논증 기억나나? 아니요. 어? 이거 시험 쳤다는데 이거? 야, 근데 시험 친다고 다 기억하는 건 아니니까 아쉽게도. 논증은 뭐의 준말이게? 논리적 증거. 논리적? 증언? 아씨 까비. 논리적 증명. 저는 연역 귀납 변지 이거 안 배웠나? 배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하는 거 안 배웠나? 배웠습니다. 3학년 때 저 시험 많이 치던데. 3단문. 시험 쳤습니다. 어? 3단문. 3단 논법. 그게 연역법이다. 3단 논법. 시험 쳤습니다. 그 저걸 알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냥 시험만 치서 문제인 거다. 수능에 8번 나왔거든 저게. 저 용어는 알아야 돼. 그래서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저 용어는 뭔 말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처음 보는 애랑 내가 미리 알고 문제를 푸는 애랑은 다를 거 아이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이 돼야 된다고. 근데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잘 없어. 자, 논증의 3요소를 저 세 가지를 한다. 명제, 논거, 시의 3요소랑 같은 거다. 시의 3요소는 주제, 운율, 심상이고 비문학에서 논리적으로 증명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요소야. 명제, 논거, 추론. 명제는 우리 교재 처음에 시작할 때 국어의 문장, 영어는 5형식인데 국어는 몇 형식이라고? 3형식. 그 3형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명제. 수학의 명제가 아니고 저거는 논리학에서의 명제인데 국어에서는 문장이라 생각하면 된다. 문장. 하나하나의 문장. 사실 명제는 말 그대로 뭐 나타내는 문장이겠노? 사실을 드러내는 문장이야. 우리 교재 펴봐 다시. 저 앞에 무엇이 무엇이다 하는 거. 찾았나? 여기 있네 여기. 3페이지 있네 표로. 무엇이 무엇이다가 무슨 명제겠노? 사실 명제다. 무엇이 어떠하다 그게 가치 명제다. 무엇은 어찌하다 그게 정책 명제다. 이해되겠어? 사실을 의미하는 게 사실 명제고 대상의 가치를 뭐 그러니까 가치는 형용사로 표현하겠지. 정책 명제는 보통 동사로 끕니다. 보통 뭐뭐 해야 한다의 형태가 많다. 그래서 모든 명제는 저렇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야. 문장이라 생각해라. 명제란 말이 수능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 그냥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수능에 나온 문장 중에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맞나 틀리나? 참 거짓. 다보탑 지금 어디에 있지? 경주. 경주에 있잖아. 불국사에 있다 이거 그지? 네.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은 참일까 거짓일까? 참.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그런 건 없다.
판단해야 된다. 네가 참. 그 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 역사적 사건은 달라도. 왜냐면 있을 수 있었던 거지 실제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 문장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다. 근데 그걸 물어봐 수능에서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는지를 같이 판단해서 질문을 해. 그럼 지문 독해를 꼼꼼히 못하면 그 문장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잘 생각하고 봐라. 논거는 뭐의 준말이게? 논리적 근거의 준말이다. 논거는 논리적 근거의 준말이다. 혹시 모르니까 또 풀이해놔. 다음에 봤을 때 확인하시기. 그러면 그러니까 너가 주장을 펼칠 때는 명제도 사용해야 되고 논거도 사용해야 되고 추론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다. 이해됐지? 네. 자, 너는 통일하길 바라니 통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노? 저는 통일하면 안 된다고. 통일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원생이는 저도 합니다. 왜? 이유는 뭐고 근거를 내봐. 네, 저는 주장을 해야 되니까. 네, 사실은 통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과는 다른 입장인데 저는 사실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희 엄마 아빠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냥 종전을 하고 종전을 하고 다른 나라로 살아가는 건 어떨지 서로 다른 나라로. 그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막뭐 여행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종전 때리고 아예 다른 나라 왜냐면 이게 그 꿈과 같은 생각이긴 한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이념이 아예 다르니까 합쳐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도 지났고 통치 체제가 다른 게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행으로 지가노? 이념이 다른데. 뭐 가서 만약에 뭐 김정은 욕하고 막 시발 이렇게 뭐 침 뱉고 이러면 총 맞고 이러면 잘하고. 뭐 저희도 지금 뭐 중국이나 다른 곳으로 가니까 근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 선생님은 왜? 지금 이미 70년이 이제 70년이 지나고 음. 서로 말도 이제 많이 달라졌고 의사동은 되잖아. 이제 안 될걸요? 왜? 근데 문재인 대통령 북한 넘어갔을 때 그런데 쓰는 단어가 하던데 그건 몇 개 안 돼. 쓰는 다른 거고. 반갑습니다. 그 서로 의사소통을 하잖아. 의사소통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그냥 이제 각자의 나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나왔어요. 누구는 근거가 부족하다. 저는 둘 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 생각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 경제적인 차이를 들고 싶습니다. 일단 GDP의 차이. 그거는 저 윤석열 좀 하는 소리야. 그거는 답답해 죽겠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통일의 생각을 제대로 안 해본 거거든. 공부를 해본 것도 아니고 책을 읽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가 지금 말한 주장은 아니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너 개인적 생각을 말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뭐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입장을 대변해야 될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거니까. 근데 누군가가 언론이나 누군가가 너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 근데 누구를 보면 미래는 통일이 힘들겠구나. 대다수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면. 왜냐면 이산 가족도 이제 거의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 고향은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이 있대. 그렇긴 하더라도 감정적인 어떤 유대가 약화되고 있으니까. 네. 자본주의가 나 괴물들이고.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그 책무가 통일이야. 첫 번째 책무가 헌법을 준수하고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런 게 그 대통령 선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그 뭐 대통령 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아니고 주장을 펼칠 때는 뭐 이것뿐만 아니고 나 토론을 하는 게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니면 친구랑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제 내 주장을 관철시켜야 될 때 있잖아. 그럴 때 논거가 아주 중요해. 그냥 주장만 펼치면 안 돼. 그냥 주장만 펼치면 개새끼랑 똑같아. A 강아지가 멍멍 짖으면 B 강아지가 왈왈 짖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는 사람이니까 근거를 제시해서 명제를 다져야 된다. 그래서 논거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사실 논거는 말 그대로 뭘 나타내는 논거겠노? 사실을 드러내는 논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GDP나 뭐 지금 환율 상태, 뭐 혹은 출산율 이런 걸 나타내려면 출산율을 나타내면 어떤 논거를 들어야 되겠노? 사실 논거를 드러내려면
아니, 출산율에 대해서 그 출산율을 올려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 근거를 세우려면 출산율에 대한 논거를 뭘 세우면 되겠냐고. 사실 논거로 뭘 세우면 되겠냐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다는 뭐를 제시해야 되겠냐고. 그래프? 그 그래프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 네가 그린 그래프 내가 그린 그래프. 신뢰성 있는.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어떤 기관? 정부기. 추상적이잖아 정부기관. 그럼 통일부에서 만들면 되나? 아니잖아. 여가부? 여가부. 저출산관리위원회 이런 조직이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데서 아니면 통계청. 어? 모습. 아무거나 갖고 만들까 이가 배. 그렇죠. 이제 그런 전문기관의 근거를 들어서 제시해야 돼. 그러니까 의견 논거는 본인의 의견. 본인 의견하면 안 돼 이 사람아. 마찬가지잖아. 전문가의 그 전문가 어떤 전문가? 똑같은 지금 20곡에 또 하고 있다. 어떤 전문가? 통계처의 의견. 통계청장. 통계청장의 의견. 어? 아니면 뭐 저출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의 근거를 제시하면 전문가의 견해가 되잖아. 네. 그다음에 산부인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협회 협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될 거 아니야. 뭔지 이해됐나? 수능 관련해서는 수능을 뭐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하려면 평가원장. 평가원장이나 뭐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나 뭐 등등 이런 사람 교육감, 뭐 시도교육감 등등 전문가들의 견해나 기관에서 발간한 자료 그런 것들이 사실 논거나 의견 논거가 될 거다. 그래야 뭘 줄 수 있는데 신뢰성을 줄 수 있으니까. 됐나 여기까지? 자, 추론 방식은 크게 세 종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쌤이 연역 귀납 변증을 순서대로 정리할 건데 잘 정리해 보자. 12번 밑에다가 얘들 기억 니은 디귿으로 지금 정리할 거니까. 통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그러니까 뭐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네. 근데 중요한 문제긴 하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난 통일해야 된다 생각해. 뭔가는요? 제일 중요한 거 너가 군대 안 갈 수도 있다. 오늘 군설이 막강하니까. 그리고 북한에 핵이 있잖아. 외놈들이 못 건드려. 우리나라는 통일하는 순간. 중국, 러시아도 잘 못 건드려. 싸우면 되니까. 뭐 그런 폭력적인 길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군사력 세계 한 2위 정도는 된다. 그 순간 통일하는 순간. 우리도 군사력이 전 세계 4위거든 지금 현재. 북한으로 하시면 대박일 거 아니야. 그렇죠. 너 군대 안 가도 돼. 그다음에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넘보지 독도 넘보고 이렇게 안 해도 돼. 이제 그런 적 있었거든. 북한이 일본이 막 망원하면은 좀 오래됐는데 한 몇십 년 전인데 막 일본 어부들 납치하고 그랬거든 이제. 아니 나는 폭력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뭔가 외교적으로는 좀 확실하잖아. 뭐 그런 느낌 들었어. 내 생각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통일되면은 그런 것도 있지. 또 기차 타고 유럽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뭐 관광산업 그런 것도 있고 국력이 대단해질 거야. 그런 생각이 일단 크다. 이유는 없지. 통일해야 되는 거야. 소크라테스랑 연역 추론이랑 관계
단계가 있나요? 아니 이름 써도 된다. 자, 영역추론은 일반적 원칙에서 특수한 사례로 논지를 전개해가는 방식이다. 자, 사람은 모두 죽으니까 소크라테스는 죽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람이라는 일반 원리에서 소크라테스는 특수 사례로 논지를 전개해가는 방식이야. 그래서 쟤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무조건 참이다. 대원칙이다 저게. 전제가 참인데 결론은 무조건 참이다. 니은 인합추론은 거꾸로 한다. 연역추론이라 어떻게 특수 사례에서 일반 원칙을 도출해내는 방식. 인합추론은 연역추론과 다르게 전제가 참이라 해도 결론은 참이 아닐 수 있다. 이유는 뭐 때문인 것 같아? 저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불러. 이유는 뭐 때문인 것 같아? 한국, 일본, 중국에 까마귀가 다 검어서 전 세상, 온 세상이 까마귀가 다 검다라고 판단을 내렸어. 근데 저기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왜? 그러니까 전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만약에 저게 확실한 참이다를 묻혀야 되는 전제는 전 세계 한 250여 개국을 다 돌아다니까 돼. 그래야 참이 된다고. 그걸 뭐라 부른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부른다. 논리적 오류 중에 하나다. 너 그럴 때 있잖아.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잠깐 머리 식히려고 잠깐 TV 들었는데 그때 하필 엄마 너는 맨날 TV만 보라 이럴 때 있어. 너는 그럴 때 없나? 아주 공감 많이 하는데 대다수 아이들이 폰을 잠깐 열었는데 저 그냥 그때 뭐 영상을 좀 보고 있었는데 맨날 니는 유튜브만 보라 뭐 이렇게 뭐라 할 때가 있어 부모님들. 그런 게 성급한 일반의 오류라고 부른다. 좋은 거 배도 하겠지 그리 말하면. 그다음에 디귿 변증법도 이건 변증법은 아마 잘 모를 건데 이것도 해보자. 책에서
지금 칠판에 예로 든 거는 내 생각을 적은 게 아니고 수능에 나온 예문들이고 설명들이야. 그걸 간단히 정리한 거다. 그래서 눈에 익혀놓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 될 거니까. 이거 한번 해놓으면 죽을 때가 안 틀린다. 공무원 시험에 나온다 이거. 수능에는 당연히 나오고 여기 있는 것만 잘 숙제해서 한두 문제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잘 생각하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정반합 상반된 관절 뭐한가? 절충했다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일하면 안 된다 너그 입장, 난 통일해야 된다 입장. 이 두 개를 섞는 거야. 그런 게 정반합이라고 불러. 변증법. 자, 밑에 홍콩 반점 가면 이런 음식이 있다. 짬뽕, 짜장, 짬짜면. 변증법적 추론이라 그런 걸. 됐지? 여기까지 됐나? 뒤는 더 없지. 11쪽. 11쪽, 12쪽은 정리해 놓은 거니까 복습하면 되고,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하면 돼.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다이알렉틱 변증법 디알렉틱. 그렇죠. 미안해, 여백을 오리면 붙는다. 세로 이거 가로로 붙이지 말고 세로로 막 붙인다. 자, 해봐 지금. 바로 풀어보죠.